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 부상하는 기술, 부상하는 산업에 대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도대체 뭘 해야 할까, 뭘 전공해야 할까, 뭐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이 하나 연구소입니다. 테크캐스트 글로벌에서는 예산을 다 더해요. 그 분야에 누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예산을 더하고 새로운 기술이 언제 어디쯤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려 어떤 산업이 어떤 기술이 미국에서 언제 몇백조 원의 시장이 뜨는지를 예측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주변에서 뭐 음식점을 하거나 옷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2014년에 포춘 10, 우리가 포춘 뭐 500 기업, 500대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기업 10개 중에 지난 100년간 석유 회사들이, 에너지 회사들이 7개, 8개, 어떨 때는 9개까지 돈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죠? 대부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로얄 더치 쉘이라든가 그죠? 뭐 엑산 모빌이라든가 쉐브린 이런 석유 회사들이 돈을 다 가져갔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자동차 회사가 2개 내지 3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이 변화, 100년간의 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 2013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2013년에 이제 자산 규모 전체다가 아니라 시가, 주식 시장에서, 그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인터넷 기업이 3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 MS, 구글이 지금, 이 중간에 10대 기업으로 올라와 있고, 석유 회사는요, 지금 뭐 서너 개로 시가총액일 때 떨어져 있고요. 그 중에 9개가 또 미국 회사이다. 이렇게 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죠. 하지만 이 애플, MS, 구글 또한 자기들이 무슨 회사라고 하느냐면 테크 회사라 그래요. 기술 회사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이제 전부 에너지 쪽으로 자기들은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11월 5일 앞으로 MS는 에너지 기업이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 솔라로 확 넘어갈 것이다. 앞으로 솔라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힘이 상금으로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사람에게 뭐 몇 조 원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솔라로 에너지를 전환해야지 지금 현재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누가 지금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느 기업이 살아남았을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측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큰 분야를 나누어서 예측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자 되는 분야, 산업은 에너지 환경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요. 은행에 가도 그죠. 돈도 찾을 수 없고 컴퓨터가 안 되니까 인터넷도 안 되니까 그렇죠. 에너지는 2020년부터 이렇게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2025년 정도가 되면 대체 에너지, 그게 바로 솔라가 뭐 80~90%, 그다음에 윈드요. 솔라하고 풍력. 나머지는 저희는 저희 미래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산업이 바이오 메디슨입니다. 바이오 메디슨 언제부터 먹거리가 나오냐면 2018년부터 먹을 게 많이 나와서 2040년 정도가 되면 수명 연장이 가장 큽니다. 인간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커요. 그죠? 자기는 뭐 죽고 싶다, 노인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죠. 수명을 연장하고 장수, 영구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런
약품이라든가 뭐 이 다양한 기술,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슨 중에서는 이제 유전자 치료법도 굉장히 커져요. 유전자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뭐 줄기세포 같은 것도 나오고, 그죠? 다양한 기술, 7가지 기술이 나와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라고 이미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 센스 파운데이션,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테크캐스트 글로벌이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의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빌 할랄 교수,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빌 할랄 교수가 만들어서 지금 거의 20년이 돼요. 이것은 바로 기술을 예측합니다. 어떤 기술이 몇 년도에 피크를 이루고 그 기술이 미국 시장, 이게 미국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지금 현재는 뭐 예산을 다른 데서 여러 재단에서 받지만 미국의 어떤 시장이 얼마나 뭐 몇백조 원의 시장이 뜬다라는 것을 매일 아침에 예측을 합니다. 매일처럼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온라인상으로 업데이트해서 너 아침에 확인해 봤어? 아침에 들어가 봤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업데이트를 하니까. 책으로 내면 틀릴 수가 있어요. 2년 전 책은 많이 틀립니다. 제가 낸 이 UN 미래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4, 5년 지나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틀리냐면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그 기술이 빨리 와서 틀렸어요. 늦게 와서 또는 안 와서 틀린 게 아니라 대부분 빨리 와서 틀렸어요. 요 화면으로 보면 지금 2016년 7월 11일자에 모든 분야에 업데이트를 해놓은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6개, 7개 분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분야는 디지털 산업,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본다면, 디지털 이코노미 E-가버먼트라는 게 있겠죠. E-가버먼트는 우리가 전자정부 같은 거예요. 그거는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면 222조 원에, 이게 1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222조 원의 미국 시장이 뜬다. 미국 시장 곱하기 3.6, 즉 4를 하면 세계 시장이에요. 금방 볼 수 있겠죠. 이커머스라고 요즘에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 홈쇼핑 뭐 이런 것들을 이커머스라 그러는데, 2018년이 되면 그냥 피크를 이룬다 이런 거죠. 1823조 원의 시장이 뜬다. 이게 1000으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환율이 1000일 때 보면은 1823조 원의 미국 시장 곱하기 4를 하면 세계 시장. 우리는 전부 젊은 청년들이, 또 여성 사업가들은 전부 온라인 홈쇼핑 해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아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예계, 인터테인먼트라든가 글로벌 브레인을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브레인은 2020년 구글의 글로벌 브레인 2020년이 되면 뜹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뭐 1004조 원인데 1000조 원의 시장이 뜬다. 전 세계적으로 4000조 원의 시장이 뜬다. 글로벌 브레인, 이제 네이버에 가서 검색 안 하고요. 글로벌 브레인에 구글에 검색, 뭐 구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글로벌 브레인에 인공지능에다가 뭐 빅데이터에다가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글로벌 브레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저 같은 교사 필요가 없어요. 교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글로벌 브레인에게 물어보면, 지금도 구글에 물어보면 다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제 머리 다운받으면 3기가가 아니라 이거는 수천조 기가가 한꺼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요. 글로벌 브레인, 무서운 기술이 나옵니다. 2020년. 그 다음에 가상현실로 교육시키는 이런 산업은 2021년. 그 다음에 뭐 텔레워크라는 게 이제 재택근무예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 절벽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왜? 토요타에서 이미 일주일에 2시간만 직장에 나와라 그랬어요. 2시간만 나와야지. 그거 뭐
하루에 그저 뭐 8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왜 도심으로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집에서 계속 일하고 일주일에 딱 2시간만 도심으로 나와서 직장에 나와서 사무실 나와서 일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강남이 이미 공실률이 많은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재택근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텔레워크라 그래요. 이 텔레워크도 2023년이 되면 뭐 피크를 이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워크를 한다. 2023년 이때 되면 거의 텅텅 비어요. 강남이 비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2018년, 2019년, 20년에 강남에 있는 건물을 파셔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텔레워크를 비롯해서 디지털 산업 중에 큰 산업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환경 산업이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산업이에요. 에너지 환경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상 산업에 가 있으면 꼴찌를 해도 배가 불러 죽겠어요. 자, 지금 사양 산업에 가 있으면 1등을 해도 그죠? 1등을 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부상산업 쪽에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가 부상산업 쪽에 전공을 또는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 환경산업입니다. 가장 큰 게 대체 에너지이고 솔라 쪽입니다. 대체 에너지의 90%가 솔라예요. 2027년이 되면 27년 또는 2030년 얼마나 큰 시장이 뜨느냐 하면 2174조 원의 시장이 뜨죠. 곱하기 4를 하면 세계 시장이죠. 그러면은 8천조 원의 대체 에너지 시장이 뜹니다. 석유, 석탄은 사라져요. 석유, 석탄, 가스, 거기에다가 핵 발전 등등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 솔라,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풍력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쿠아컬처라는 거는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이 지금 2025년이 되면 우리가 먹는 이런 물고기, 그죠? 피쉬 종류는 대부분 양식장에서 나오지 이미 모든 중국에서 와서 싹쓸이 잡아가잖아요. 2025년이 되면 바다에 있는 고기는 거의 일부러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양식한 거로 간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도 에너지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대형 한전에 무슨 발전소, 무슨 발전소, 보령 발전소 없어지고요. 우리 동네에 조그만 스마트 그리드 솔라로 우리가 여러 생산을 해서 조그만 동네, 우리 동네 뭐 신촌에서 여러 지방의 주변에 있는 가정에다가 에너지를 판매하고 서로 나누어 쓰고 이런 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것도 꽤 큰 시장이죠. 710조 원의 시장이 떠요. 2025년까지. 그리고 담수화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그죠? 우리가 생산하는 물 부족. 물이 지금 석유보다 더 비싸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1603조 원 정도가 뜨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물을 사 먹을까? 봉이 김선달 물을 사 먹다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사 먹죠. 앞으로는 그 물이 석유가보다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 다음에 그린 이코노미도 굉장히 커요. 그린 이코노미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나 산업에 2,417조 원이 있고요. 오가닉 파밍이라고 유기농이라든가 프리시전 파밍은 우리가 수직 농원 또는 식물 공장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는 이제 베란다 농업 그 다음에 창문 농업, 윈도우팜이라 그래요. 창문에 우리가 토마토도 심고 그죠. 창문에서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염색체 이런 활동을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나오고 클라이밋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CO2를 조절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2021년까지 608조 원의 또 시장이 뜬다라고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에너지 환경 산업에서 우리가 가장 큰 규모의 산업으로 등장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IT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IT는 이미 Next Generation Computing이라고 그래요. 차세대 컴퓨터 2025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 사라집니다. 전부 몸속으로 들어가는 바이오 컴퓨터의 시대가 돼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미 팔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어요. 컴퓨터가 이제 지금은 뭐 손바닥만 하지만 조그맣게 이제 점으로 칩 하나로, 바이오 칩 하나로 변하는 이런 시대가 2025년이 온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우리 지금 헤드세트 막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2022년이 되면 314조 원의 시장이 뜨고요. AI 인공지능은 2026년에 744조 원의 시장이 뜬다. 크죠. 이런 것들을 IT 산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 오브 싱스가 그래도 가장 먹거리,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IT 산업의 모든 회사들은 IoT 사물 인터넷에 지금 아주 그냥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오기. 2022년이 되면 1341조 원의 미국 시장이 뜹니다. 곱하기 4를 하면 세계 시장이 뜨죠. 하지만 이 IoT는 4, 5년, 5, 6년 지나면 절벽이 옵니다. 붕괴가 옵니다. IT 산업은 그냥 대부분 5, 6년, 10년 정도가 지나면 무료화로 공짜로 깔려요. 그래서 힘든 산업이 IT 산업이다. 그 다음에 로봇, 이제 제조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노 기술이 나옵니다. 나노 기술이 나오면 나노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노 제조 공정이라는 이런 기술들도 나오고, 2024년이 되면 956조 원이 뜨고요. 로봇. 이제 로봇이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 나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그죠? 나한테 내가 치매를 앓기 싫으면은 로봇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이런 가사 도우미, 이런 시장들이 또 2026년이 되면 535조 원의 시장이 뜬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꽤 큰 것이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LG라든가 하나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뭐 많이 만들고 있어요. 2023년이 되면 610조 원의 시장이 뜬다라고 하고, 하이텍 홈해서 우리가 뭐 홈 네트워크에서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집니다. 2026년이 되면 2093조 원 시장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3D 프린터는요. 지금 한 6년 전에 피크를 치고 거의 3D 프린터는 무료로 나눠줘요. 학교에도 무료로 나눠주고 구민회관에도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3D 프린터 기계는 2018년이 피크를 치고 지금은 411조 원, 거의 무료화가 되고 있다. 그죠? 6년, 5, 6년 전에는 여기에 뭐 3천조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이오 메디슨이 두 번째로 큰 산업이에요. 바이오 메디슨. 아이에게 에너지 환경 전공시키거나 바이오 메디슨 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공할 겁니다. 바이오 메디슨은 이제 DNA, 유전자 치료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2030년이 되면 바이오 쪽은요 2025년 넘어야 돈이 돼요. 아직까지 남았어요. 많이. 몸을 이제 장기를 프린트합니다. 3D로 프린트해서 장기 교체 산업은 2025년까지 589조 원의 시장이 떠요. 미국 시장이죠. 라이프 익스텐션이 그래도 가장 크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라이프 익스텐션이 지금은 그죠? 2024년 정도 되면은 뭐 601조지만은 점점 더 2040년이 되면은 거의 2, 3천조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고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이런 게 있습니다. 개개인의 맞춤 약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 정복, 이런 것은 2030년이 되면 861조 원이 뜬다. 이렇게 봐요. 이처럼 교통 같은 것은 이제 전기차가 그죠? 가장 커지는 산업입니다. 또 저희가 보기에는 와일드 카드,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일드 카드는 자, 예측하기 정말 힘든 건데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와일드 카드 중에서는 유엔이 붕괴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유엔 같은 이런 국제, 미국도 한 표,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만 나라도 한 표 던지는 이런 시스템은 미국이 돈을 안 내려고 합니다. 유럽도 돈을 안 내려고 해요. 유럽은 특히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유엔이 재정 악화로 붕괴된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지구촌에 다양한 이런 질병이 다가온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고, 사이버 어택, 사이버 공격도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웨더 컨트롤해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와일드 카드고 뭐 소셜 트렌드라고 해서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공유 경제가 온다라고 봅니다. 쉐어링 이코노미 2023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우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 같은 것을 플랫폼 위에 누구나 다 들어와. 그래서 막 5억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거나 팔기 때문에 내가 물건 한 개를 한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30원, 20원 벌어요.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하루에 몇 조 원을 벌었어요. 6조 원, 7조 원을 법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소셜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하이퍼 사이클. 2015년에는 무인차가 지금 가장 큰 기대치를 가지고 맨 위에 피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4년에는 사물 인터넷이 피크를 쳤습니다. IoT가, 그죠? 기대치를 치고 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돈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이 사이클 안에, 하이퍼 사이클 안에서 지웁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빅데이터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지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돈은 아마존이 다 벌었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피크를 쳤어요. 소비자 3D 프린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10년 노란표, 그다음에 파란표는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대치가 올라가다가 피크를 치고 난 뒤에 7, 80%가 사망, 붕괴하고 살아남아서, 그죠? 3D 프린터는 지금 요즘에는 3D 스캐너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용 3D 프린터가 살아남았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어느 분야의 국가 예산, 모든 기업의 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쏠림으로 몇 년 후가 되면 피크가 되고, 이 산업은, 그죠? 사양 산업이다, 부상 산업이다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크캐스트에서 알려준 어떤 것이 부상 산업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부상 산업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산업이 또 사양 산업인지 부상 기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산업은 에너지 환경, 두 번째는 바이오메디슨,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일자리가 있는 것은 코딩입니다.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산업의 혁명이 다가오고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 무인차가 사라지면, 무인차가 나오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